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요나스 요나손의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입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에 이어 요나스 요나손의 두 번째 소설이지요. 그의 데뷔작이기도 한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은 워낙 베스트셀러여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의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와 비슷하다는데 거기서 100만 부가 팔리고 이후 수십 개국에 번역 출간되어 8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신참 작가의 데뷔작이 이렇게나 많이 팔렸을까? 저는 그 이유를 재미로 봅니다. 그의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테지만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거짓말 같은 기사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만든 이야기가 그리 허황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요나스 요나손은 기자에서 기업가로 또 지금은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는데요. 이번 책인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에 이어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들을 집필하고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의 후속작인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까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웨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노벨상과 바이킹 그리고 이케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춥고 신비로운 경치도 떠오르고요.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논베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며 스웨덴에 귀화하여 스웨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웨덴의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긴 하지만 스웨덴만의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전작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의 노인에서도 소설의 배경은 전 세계였는데요. 이 책 역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웨덴 그리고 짜잘하게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도 언급이 됩니다.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의 주인공 논베코는 196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민촌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즉 정치, 사회, 경제적, 인종 차별 정책하에 요하네스버그 주변 소웨토라는 조그만 곳에 흑인들을 집단 거주시켰는데 바로 그곳이 논베코가 태어난 곳이지요. 그 지역 대부분의 흑인들은 결핵, 마약, 폐렴, 설사, 알코올 등 그야말로 미래가 없이 암울하게 죽거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교육이나 복지 혜택도 없이 말이지요. 이곳에서 논베코는 신화에 중독된 어머니와 본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본인 몸통만한 분뇨통을 나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고 10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어머니의 신혼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논베코는 숫자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설픈 위생국 직원을 숫자로 꼼짝 못하게 하는 반면 그 외에 세상을 꿰뚫어보는 능력 또한 똑부러져서 세상 어디 내놔도 혼자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지요. 이런 그녀가 놀라운 기지로 지질이 운도 없이 죽은 못된 옆집 아저씨의 입속에서 꺼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소웨토를 빠져나와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억울하게도 피해자인 그녀가 가해자가 되어 진짜 가해자의 시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인이 하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연구소의 엔지니어였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숫자의 천재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덕분에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된 핵무기 연구소에서 청소 부위를 하는 동안 내부 도서관에서 책이란 책은 거의 섭렵하여 얻은 온갖 과학적 지식으로 그녀 주인의 무능함을 표신하지 않게 감싸주는 역할까지 해가며 본래 7년의 형기를 11년까지 묵묵히 견뎌내고 삽니다. 물론 중간중간 탈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국가 기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 연구소. 따라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똑똑한 논베코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홀예르와 홀예르. 둘은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 둘을 설명하기 위해 작가는 그의 부모의 평범하지 않았던 만남부터 서술합니다. 스웨덴의 군주제 옹호론자인 홀예르의 아버지와 골수 공산주의자인 홀예르의 외할아버지, 그의 딸이 곧 홀예르의 어머니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원수 같은 이들이 만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홀예르와 홀예르를 남기고 떠납니다. 스웨덴으로 정치적 망명을 가장하여 극적으로 연구소를 탈출한 논베코. 이 스웨덴에서 처음 만난 가장 보통의 사람이 바로 홀예르입니다. 정확히는 홀예르 투지요. 이제는 고인이 돼버린 논베코의 전 주인의 실수로 생긴 갈 곳 잃은 핵폭탄 하나를 책임지기 위해 논베코와 그의 일행은 20년 가까이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정치적인 배경이 나오고 작가 특유의 풍자도 나오지요. 등장인물의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 극적이고 믿기 어렵고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그렇다고 무엇 하나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이야기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 허투루 소개한 에피소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역시 주인공의 삶이 참으로 기이하고 황당했던 기억인데요. 논베코의 삶은 그보다 더하니 재미있을 일 없으셨던 분들에게 아주 딱인 책일 듯 싶습니다. 작가는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이야기를 이렇게 태연하게도 잘 만들어냈는지 대단하기만 합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어린이들은 내용이 어찌됐건 다 진짜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황당하지만 진짜 있을 법하기도 합니다. 작가의 자조 섞인 정치 풍자 또한 읽을만하고 덕분에 사실 확인을 위해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하면서 당시 시대를 조금이나마 배우고 이해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목인데요. 작가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등장인물이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은혜를 입거나 입혔다면 이후에 꼭 선하게 되돌아오는 대목이 많거든요. 그 덕분에 주인공들이 공경에서 해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당들이 그들의 전에 했던 악행으로 더욱더 곤란에 빠지는 일이 있기도 하지요. 읽으면서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웃을 일 없어 우울하신 분들, 조금 길긴 하지만 보는 내내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고 또 시간은 금방 갈 테니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레토르트 언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